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담의 이성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개인회생 절차에 이어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는 신청 자체는 동시에 신청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개의 절차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파산 신청에 대해서 파산 결정을 받고 난 후에 면책 신청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파산 결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소위 채무자의 빚잔치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거나 그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놓고 채권액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배당 변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면책 절차는 이런 파산 절차를 통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 법원이 이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파산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 예컨대 낭비나 도박 등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책 여부 판단을 위해서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제인이라는 분을 선임합니다. 이 파산 관제인은 대부분 저처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님이신데 이분이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다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보정 권고를 통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채무자 면담 등을 통해서 채무자를 면책시켜 줄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산 관제인은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채무자는 면책시키는 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판사님께 보고를 하고 판사님은 거의 파산 관제인의 의견에 따라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득, 두 번째 재산, 세 번째 채무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득과 관련해서 보면 앞서 방송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자기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기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파산 및 면책에서는 기본 생계비 미만의 소득, 심지어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면책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파산 면책 결정 직전까지는 소득이 있었는데 신청 당시에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본인의 실직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기타 경영 악화 등의 사정을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충분히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산 신청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주 엄격하게 조사하고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그 이유는 파산 면책 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남은 채무는 면책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가 일부 재산을 빼돌려 놓은 채 빚잔치를 한 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심지어는 이혼한 경우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양도한 재산까지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빚이 많은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 양도해 주었다면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상으로는 기본적으로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인 것으로 반영해서 파산 재단에 포함시켜 채권자들에게 배당, 변제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채무 부분에서는 개인회생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아닌 것, 예컨대 낭비나 도박, 주식, 암호화폐, 투자 같은 이런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증식된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산 및 면책의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인 스스로 취하한 경우에도 재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다른 법원 등에서 재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는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할법원에 대해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한다 이런 말들을 듣고 위장 전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등록만 서울에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파산면책 절차의 진행 속도나 파산면책의 인용률, 즉 파산면책을 받아주는 비율 이런 데 있어서 서울과 지방 사이에 큰 격차가 없이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서울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지 마시고 현재 실제 거주하시는 곳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등 서울 지역의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전자소송으로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즉 채권자에게 면책 결정문을 송달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이나 기타 변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이 첨부되고 면책 결정문은 그 채권자 목록에 적혀 있는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그런데 파산 면책 신청 이후 면책 결정까지 6개월 내지 1년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 동안에 일부 채권자들이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지 않게 되면 면책 결정문은 기존의 채권자, 즉 이미 채권을 양도해서 현재는 채권자가 아닌 이전의 채권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면책 결정문을 받은 이전의 채권자는 본인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면책 결정문을 무시하게 되고 반대로 현재의 진정한 채권자,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는 면책 결정문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채권자가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예금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면책 확인 소송이나 청구 이의 소송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엔 별도의 소송 비용과 또 몇 개월의 그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목록을 실제와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으로 오는 채권자의 우편물을 잘 확인해서 법원에 채권자 목록 수정 신청을 하고 그래서 면책 결정문이 현재의 실제 채권자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면 깔끔하게 한 번에 면책 절차를 완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막대한 채무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혼자 끙끙 앓으면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사연을 올려서 법률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는 파산 면책이 안 되나 보다, 또 나는 이게 문제인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거나 혹은 답변을 올린 사람들 말만 듣고 정상적으로 파산 면책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마다 사건이 천차만별이고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얼핏 보기에는 기각될 것 같은 사람이 면책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막연히 인정될 것 같아 보였던 사람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오랜 경험과 숙련된 업무 처리 능력을 가진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세한 상담을 받아서 현명하게 처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송담의 이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